가난하다고 사람의 가치를 낮춰본 적 있으신가요? 우린 단지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수준이 안 맞는다는 말 한마디로 딸의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세상엔 돈보다 더 차가운 게 있다는 걸. 바로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고 인연은 돌고 돕니다. 그날의 모욕은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고 세월은 결국 그 영수증을 정확히 되갚아 주더군요. 이건 그날의 상처를 품고 끝내 품격으로 복수한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딸 지은이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엄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맑게 웃으며 데려온 남자. 성우. 의대생이었고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며칠 뒤 성우가 우리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딸의 앞길에도 이제 빛이 비치나 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성우 어머니는 샤넬백을 의자 옆에 가지런히 놓고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지만 그분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지은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직 아니고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저 소리도 멈췄고 지은의 미소도 굳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의사 집안 장남이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 아버지는 안 계시다고요? 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분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자주 와요. 김밥이 맛있다고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구나 하는 눈빛이었죠.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의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우리 성우도 곧 레지던트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웃지도 않은 채 덧붙였죠. 아무래도 수준이 안 맞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손이 제 무릎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지만 그녀는 냉정했습니다. 성우야, 넌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명절 때, 친척 모임 때, 그런 차이는 평생 따라다녀.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내 딸을 향해 꽂히는 칼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그 여자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내 눈앞에서 찢었습니다. 이건 제가 낼게요. 오늘 자리는 없던 걸로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하네요. 평생 당신네 식구를 떠안고 살 순 없잖아요. 그 말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냉기, 그 여자의 눈빛, 모든 게 그대로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말 들었잖아. 아니야, 지은아. 그건 지은이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더 잘 살았더라면 그녀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그 자책이 목을 조여왔죠. 일주일 뒤 지은이와 성우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딸은 며칠 밤을 울더니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울 거야.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는 그날 세상에 대한 믿음을 조금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세상은 길고 인연은 돌아온다. 부디 미워하지는 말자. 그 말은 딸을 위한 위로였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모욕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날 찢긴 건 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결국 그 영수증을 돌려주더군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듯이 일했죠. 작은 마케팅 회사에 취직해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때 그 사람들 다 잊었어.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어떤 사람이니? 건강식품 스타트업 대표래. 이름은 준호. 나랑 동갑인데 자수성가했대. 자수성가? 응. 부모님도 평범하시고 그냥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같아. 지은아,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또 마음 다치면 어떡하니? 엄마, 이번엔 달라. 이 사람은 진짜 따뜻해. 며칠 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우리 집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깨끗한 흰 셔츠.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 아, 내 지은이 엄마예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은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2년 전 샤넬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던 그 여자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준호는 정말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엔 회사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고 명절이면 꼭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아이고, 됐어. 너희끼리 보내. 어머님도 제 어머님이에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찢기던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큰 예식장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엄마, 나 행복해. 진짜로. 그래, 우리 딸. 이제 웃기만 하자. 준호의 부모님도 다정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네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 이제 정말 괜찮구나 하고요.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의 들뜬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준호 회사가 대박 났어. 대박? 건강보조식품이 홈쇼핑에서 완판됐대. 한 달 매출이 20억이래. 1년이 아니라, 아니, 진짜 한 달에 그 평범하던 청년이 순식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준호 회사에서 브랜드 디렉터로 일하기로 했어. 디렉터? 응. 이제 우리 둘이 함께 만드는 거야. 엄마.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상처받은 그때의 딸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파트너로 주체로 서 있었죠. 6개월 뒤 지은이 부부는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것도 강남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새 아파트로요. 그날 수준이 안 맞는다던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새집 보러 올래? 엄마 방도 따로 있어. 뭐라고? 강남에? 응. 이제 우리 진짜 잘 살게 됐어. 그 집에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이게 정말 우리 딸네 집이구나.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글쎄다. 인생이란 게 모르는 거니까. 이젠 상관없어. 우린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저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편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 상관없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저희 회사에서 골프장을 인수했어요. 이번에 제가 그쪽 대표로 취임하게 됐거든요. 골프장? 내가? 네. 투자자분들 초대해서 행사하는데 어머님도 꼭 오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자리의 주인이 되었구나. 아이고, 나는 그런데 안 어울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꼭 오셔야 해요. 그 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지은이가 백화점에서 산 원피스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당당하게 가자. 그래도 나는 떨린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아리힐스 골프클럽.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운지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그때 성우야, 저쪽 자리에 앉자. 그 목소리,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있었습니다. 4년 전 그 레스토랑에서 수준이 안 맞는다던 그 여자. 이제는 목에 초대 손님 명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하얗게 굳었죠. 어머,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떻게? 혹시 회원이세요? 그때 지은이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아니요, 저희 남편이 오늘부터 이곳 대표예요. 네, 오늘 취임식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믿기지 않는 눈빛. 네, 대표라고요? 여기.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한 남자. 지은아 오랜만이야. 성우였습니다. 그의 가슴엔 명찰이 붙어 있었죠. 아리힐스 골프클럽 운영팀 과장. 지은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결혼했다고 들었어. 네. 잘 지내요? 응, 그냥 그럭저럭. 짧은 대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땐 내가 미안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사람의 수준은 집안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우가 병원 개원하다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결국 빚을 갚느라 병원도 접고 성우가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죠. 지금부터 JS 바이오 웰리스 자회사 아리힐스 골프클럽 대표이사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호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준호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 아래 그 아이는 당당했습니다. 성우 어머니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공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말했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수준이란 말의 뜻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제야 아시겠죠. 취임식이 끝나고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손이 이제는 나를 이끄는 손이 되었구나.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누군가를 낮추던 말은 언젠가 그 사람의 발밑에서 부서지고 진심으로 성실했던 사람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웃게 되죠. 그날 찍힌 영수증은 이제 우리 인생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단상 위로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 바이오 웰리스 대표이자 오늘부터 아리힐스 골프클럽을 이끌게 된 박준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 맨 앞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위가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건강식품 회사가 왜 골프장을 인수했냐고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성우 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떨구는 게 보였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준호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해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장모님, 평생 학교 앞 분식점을 하시며 혼자 딸을 키우신 분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우리 딸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것만 지켜주면 된다.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홀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번졌고 박수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고 준호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지은 씨,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교만했어요. 사람을 가진 것만 보고 판단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요. 지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수준 아닐까요? 그 순간 홀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야. 네, 어머님. 고맙다. 우리 딸 내가 지켜줘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때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지은아. 응.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성우 씨.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고 그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만찬이 끝나고 골프장 언덕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바람이 불었고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날 찢겼던 영수증은 이제 우리 삶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공평하죠. 누군가를 낮추던 말은 언젠가 그 사람의 발밑에서 부서집니다. 그날 수준이 안 맞는다던 그 사람들.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 숙입니다. 결국 진짜 수준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골프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지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잠깐만. 뒤돌아보니 석양이 클럽하우스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간판 위엔 황금빛 글자가 반짝였죠. JS 웰리스 골프 리조트.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이제 저 이름이 우리 거야. 저는 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4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응. 그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저는 딸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아,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응. 세상은 길고 인연은 돌아온다. 그래. 틀리지 않았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엄마, 사실 그때는 그 말 안 믿었어.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알아. 미워하면 우리만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게 제일 멋진 복수더라.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엄마 딸 다 됐네. 차에 올라타서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시길 잘하셨죠? 그럼 이런 날을 보다니 꿈만 같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골프장이 멀어지며 석양빛이 차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오늘 성우 엄마 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어땠어?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통쾌했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구나 싶더라. 근데 나중엔 좀 불쌍했어. 불쌍해? 응. 자기가 믿던 게 전부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 그거 좋은 건 아니잖아. 지은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역시 엄마야. 나 같으면 속으로 엄청 좋아했을 텐데. 그래도 말이야, 지은아. 응? 미워하고 살면 우리만 힘들어. 그냥 잊고 사는 게 제일 편해. 운전하던 준호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말씀은 명언이에요. 명언은 무슨,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고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탁자 위를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서랍 정리하다가 우연히 나온 거였죠. 꺼내보니 오래된 종이 조각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결제 취소.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4년 전 그날 찢어졌던 영수증이었어요.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더군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인생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때 지은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혼자 뭐 생각해? 그냥 옛날 생각. 엄마, 그때 진짜 대단했어. 대단하긴. 그냥 참은 거지. 그래도 나 같으면 못 참았어. 저는 웃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속은 시원했겠지. 근데 그게 다였을 거야. 참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웃는 날이 왔잖아. 그게 훨씬 값지지 않니?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엄마가 제일 기쁜 건 복수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너 웃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우리 웃기만 하자. 응, 이제 안 울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참 공평하다. 늦게 오지만 꼭 올 건 온다. 창밖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날의 모욕은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 상처를 지우지 않았지만 대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결국 인생은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끝내 웃습니다. 복수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웃으며 이겼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반전을 함께 해주세요. 극적 반전.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